안녕하십니까, 신석주입니다. 얼굴이 조금 내가 좀 빠진 것 같죠? 네, 빠진 것 같아요. 병원에 잠깐 다녀왔어요. 한 며칠 좀 금식을 했더니 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교수님. 네, 고마워요. 제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할 때가 소묘 과정에서 수채화 과정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예요. 뭐 때문에 어렵냐면 물감 사용은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럭저럭 말 한마디면 그냥 잘 넘어가곤 해요. 그런데 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종이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설명을 길게 해도 굉장히 좀 늘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르시지라는 수채화 전용지 오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처럼 오프라인에서 나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설명도 듣고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촉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청각으로 모든 걸 터득하는데, 온라인 학습자들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채화를 잘 하려면 이것부터 알고 하자라는 콘텐츠로 짤막하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수채화를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유화만 그리는 작가분들도 그래요. 왜냐면 수채화는 어릴 때 했던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채화만큼 어려운 게 없죠. 네. 미숙생, 그죠? 어려워요.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수채화는 예민하고 고도의 테크닉이 있어야지만 그러기가 쉽지 멋진 않아요. 작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이의 사용이에요. 수채화 종이의 종류를 잠깐 말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트라스모아지라든가 파브리아노라든가 캔션지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오는 탄트지라든가 다양한 수채화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중학교 미술부 때 선배님들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석주야, 수채화는 와트먼지에다가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와트먼지를 많이 수채화를 그렸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와트먼지는 하면 절대 안 돼. 수채화 전용지로 잘못 알려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100% 카튼이기 때문에 수채화에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붓을 쫙 대면은 미숙씨 붓자국이 딱 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지라고 생각하면 돼. 한지 알죠? 한지. 서해안은 네. 그냥 붓을 하면은 붓자국이 남아. 근데 다른 수채화 전용지는 붓자국이 없어지잖아요. 네. 번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와트먼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쁜 종이는 아니에요. 그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좋은 종인데 오늘 내가 추천할 종이는 이 아르쉬지라는 종이에요. 아르쉬 캔션사에서 나오는 건데 100% 카튼이에요. 그러니까 산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결이 고운 세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 핫프레스라 그래. 뜨거운 김으로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뜨겁게 압축을 해서 이 눈 모양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목이라고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거친 거. 그거는 이제 콜드 프레스라 그래. 찬 기운으로 압축을 어느 정도만 해요. 그래서 도트가 어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국말로는 중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채화 작가나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좋은 종이는 항목이에요. 한자로 거칠황. 그러니까 종이가 거칠거칠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잘못 그려도 굉장히 멋져 보여. 막 이렇게 빛의 남반사를 얘기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항목이다, 거칠다 그래서 러프하다. 러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할 거는 이 항목을 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수채화할 때 가장 좋은 종이는 아르시지라고 했어. 그래서 아르시지를 시켰어요. 네. 근데 배달이 들고 왔어요. 어머나 이게 뭐지? 뽀다구나. 와 엄청 비싸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지금부터 맞아요. 차근차근 네. 할게요. 제일 먼저 오면 이 비닐을 동전으로 쫙 이렇게 동전으로. 여기서 괜히 칼 대지 말고 네. 동전으로 하면 이렇게 걷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쉽게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 크니까 크니까. 우리 작은 걸로 하기로 해요. 네.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서 비닐을 벗겨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쫙 열면 어머나 이렇게 검은 수채화 종이를 시켰는데 검은 종이가 나와. 사람 미치고 발딱 뛰어. 깜짝 그럼 놀라겠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포장 네. 종이를 보호하는 보호지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커트칼로 만약에 이거를 도려내면 이 종이는 중간에서 찢어지겠죠. 그래서 커트칼로만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죠. 네. 네. 구멍 여기를 이렇게 나무칼 네. 나무칼 네. 네. 나무칼이 없으면 우리 돈가스 먹을 때 네. 네. 쓰는 무딘 칼 있죠. 네. 네. 요거는 돈가스 칼은 아니지만 그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떼어내요. 이렇게 하면 스크래치 없이 네. 이거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종이는 이 제조사에서 붙여놨어. 본딩을 해놨어요. 너무나 좋게. 네. 그래서 종이를 뜯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젤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려도 종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종이가 휘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도 처음 샀을 때와 똑같이 그림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칼이나 돈가스 먹을 네, 때 네, 네. 쓰는 칼로 해라. 카타칼로 하면 여기 날카롭기 때문에 종이가 중간에 찢어져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아주 요거는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얀 면으로 네. 그쪽으로. 뜯어낸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뜯어내지 않고 여기다 그림을 그냥. 그린다. 네. 옷장 이젤에다 놓고 네, 네.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나무 칼로 이 하얀 부분을 똑같은 열어서 방법. 부으면 돼. 오. 또 다시 이렇게 대박. 오. 돈가스 칼로 하라고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네. 깨끗하게. 내가 그렸던 거를 뜯어낼 수가 네. 있어요. 이렇게 뜯어내고 다음 종이는 또 묶어 있잖아요. 네. 네. 묶여 있잖아. 네. 그러니까 또 그냥 부담 없이 네. 그리면 돼요. 네. 이것이 아르시지의 사용법이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한 장씩을 뜯어서 작품을 하고 싶어요. 작품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죠? 네. 그럴 때 이 종이를 배접하는 방법,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수채화를 보통 이렇게 그냥 이 스프링 달린 수채화에다가 수채화를 하면 이렇게 쫙 안 먹는. 수채화 전용지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을 느껴지게 하냐면 명숙 씨가 봐봐. 이게 연탄불에 네, 네. 오징어를 구운 듯이 종이가 이렇게 울죠. 네. 응? 네. 그렇잖아, 그지? 네. 네. 구부러져 있네요. 이렇게 막 네. 구부러진단 말이야. 이렇게 네. 수채화를 하면 이렇게 만약 막 뭐를 그린다고 합시다. 우리가 네. 만약에 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울어요. 네. 이렇게 핀다. 이렇게 휜단 말이야. 네. 네. 네.
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으로 네. 이런 걸 이렇게 해놔요. 네네네. 이렇게 해놓다 보면은 또 우리 미숙쌤 같은 경우 성격에 여기에 또 다 발라. 싫어하죠. 물감 묻으면 짜증 내잖아. 이런 네. 식으로 하면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또 떼요. 뛰면 여기에 알이 안 가. 물감이 안 묻잖아요. 네. 이러한 불합리한 거를 수채화지는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몇 날 며칠 만약에 똑같이 그리는 걸 계속 했다고 가정해봐요. 네. 나중에 이 종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우글쭈글해진다고. 그래서 액자집에 가져가면 액자 사장님은 말은 안 해도 아 이분 수채화한 지 얼마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 그래서 이런 종이가 울고 이런 거를 이봐 오징어 구운 것처럼 이렇게 네,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채화지 스트레칭 하는 거를 학습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수채화 하시는 분들이 파레트 나중에 닦을 때 물 네. 뿌려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두루마기 화장지로 네. 이렇게 닦는 걸 내가 많이 봐. 근데 이렇게 닦으면 네. 여기에 봐봐. 가루. 종이때가 있는 가루 거야. 떨어지네. 이게 전부 떨어져 가지고 네. 안 돼.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요런 곽 티슈로 네. 이렇게 닦아주면 깔끔하게. 각티슈는 괜찮아요. 예. 곽 티슈는 오. 화장지에서 봐요. 이렇게 고급이라 다르네. 때가 안 나와. 그래서 오. 괜히 비싼 게 네.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를 종이를 한 장을 이렇게 띄어내었을 때 나중에 이거 한 장만 갖고 뭐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앞인지 이게 뒷인지 몰라. 네. 이 세상의 모든 종이는 결이 있고 앞뒤가 있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종이. 네. 남녀가 그래서 있듯이. 남녀가 있듯이 뜯어나 아주 꼭 제가 비교를 해도 아주 어떻게 머릿속에 교수님께서 그래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 봐요. 요렇게 걷어내면 아 요게 앞에서 내가 걷어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오. 그렇게 아 요거 내가 표시를. 앞에서 걷어냈다. 네. 여기도 네. 미리 요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네. 요게 좋아요. 앞면이야. 네. 그다음에 뭐 다음에 또 해서. 다음 장에도 해놓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이 수채화지의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하다 보면 소금 뿌리기도 나오고 긁기도 네. 나와요. 네. 앞뒤에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네. 네. 그래서 앞뒤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뜯어낸 종이를 한 장으로만 작품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무 베니아판에다가 네. 이렇게 놔요. 보통 MDF라는 합판이 있는데 네. 그거는 MDF는 물을 먹으면 휘어져요. 그래서 네. 나무 판넬이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칠을 직접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안 돼? 신석주 제자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붓이 한동안 안 썼던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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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네. 어제 썼던 거잖아요. 네. 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칠다고. 아. 약간은 그러면 이렇게 물 속에 넣어놨다가 네. 물 뿌리고. 이 거칠은 어머 이쁘다 이거. 예, 봐봐, 어머. 물방울이네. 막 움직여. 그 거친 붓이 가면 종이에 스크래치가 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레이. 물 스프레이로 적당히 이렇게 네네. 적셔줘요. 네. 그 다음에 붓이 가볍게 올라가면 아까 상처가 덜 나겠네요. 물 스프레이로 했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고 종이에 상처가 안 남죠. 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좀 했어요. 무슨 모세관 현상이나 삼투압 작용이나 표면 장력이나 뭐 이런 거.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 면적에 물을 똑같은 양을 바르면 네. 이 바깥은 빨리 말라요. 네. 네.
왜냐 요 안에 물이 더 오겠죠. 네. 삼투압 작용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칠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 말로는 가해를 가장자리에 테두리는 두세 번 더 칠해준다. 네. 물을 더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랑 건조가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커피 한 잔 마실 정도.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먹을 정도. 네. 15분 정도. 나도 한 잔 줘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겨울인데 히타를 세게 지금 틀어서 그런지 10분이 안 지났는데도 거의 됐어요. 네. 그럴 때 요렇게 만져봐서 종이가 이렇게 낭창낭창해야 돼. 종이가 다 말라버리면 물 발랐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이렇게 촉촉하지만 종이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배추전처럼. 배추 절인 것처럼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타커나 이런 스테이플러 이런 스테이플러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넣어서 끝에 모퉁이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또 반대로 약간 잡아당기듯이. 반대편을 살짝 잡아당겨야 돼. 너무 잡아당기면 얘가 늘어나요. 얘가.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 몇 군데를 이렇게 찍어줘요. 이거 소리 너무 커요. 이걸 알맹이가 없네. 이걸로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꼼짝 마라. 야, 그대로 얘들은 펴진 상태에서 말라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가 축축한데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종이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거는 집집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면 마르겠죠 뭐. 지가 안 마르고 어디 가겠어요.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도 사실은 무관하겠지만 두 가지가 안 좋겠죠. 그림이 완성됐을 때 호치키스를 뜯어낼 때 그림이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물감을 칠했을 때 요거 스테이플러 표시 나요. 붙은데 물감이 파들어 가겠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종이가 다 마르면 이런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사각을 스테이플러를 가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주면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근데 꼭 있잖아, 말 안 듣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막 바르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저거랑 똑같은 비례로 최대한. 아직은 아니 가입 필요 없어요. 아유, 의욕이 앞섰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각을 잘하려고. 그 가위 한번 댔다가 엄청 혼나네. 카타칼 좀 줘.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냥 놔두면 또 그림 가리는 과정에서 네. 물을 먹으면 테이핑한 게 떠버리니까 네. 안 뜨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카타 뒷면으로 네네네. 여기를 눌려주는 거예요. 눌려줄 때 종이에 먹으면 안 돼. 네. 이렇게 테이프에만 먹게끔 촘촘하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테이프를 제거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그림을 맛볼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재료를 넣고 그림을 그려도 좋은 수채화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네. 다 그려나고 나도 종이가 평평해. 액자를 한 것처럼. 네. 오늘 수채화를 잘 하려면 이것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수채화 종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수채화 종이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수채화 전용지를 처음 구입해서 샀을 때 포장을 개봉을 해서 내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낱장으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작품화할 때는 배적, 즉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도 좋아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하면 배추김치가 맛있으려면 배추가 좋아야 돼요. 잘 절여야 되고. 잘 절여야 되고 네. 잘 배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배추를 고르듯이 좋은 종이를 골라야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일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